과일과 채소를 고를 땐 향을 맡아봅니다. 향이 좋으면 마치 횡재한 기분이죠. That's how flavor is guiding. It's guiding need. 그런데 이 향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It's sort of a cartoon version of the strawberry. You're not starving, but you're not getting enough nutrients. 여기에 실험실에서 탄생한 합성향이 더해지면서 맛은 더 변했습니다. You become an overeating machine and you can't control your appetite. 약해진 향과 가짜 맛, 먹방을 넘어 대식 전성시대. On the other hand, what are we losing? And you have an explosion of disease and ill health. 맛이 우리를 배신했습니다. 커다란 덩치에 무표정한 얼굴로 들어오는 이 남자. 안녕하세요. 개그맨 박영재라고 합니다. 3사에서 가장 등치가 큰 개그맨이죠. 영재 씨가 오늘의 주인공이 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너무 많이 먹기 때문이죠. 오늘도 한가득 쇼핑을 하고 온 모양인데요. 한 가지 재미있는 건 모두 초콜릿이 들어있는 아이스크림이네요. 꽤나 많은 양의 아이스크림은 오늘도 냉장고에 빈 틈을 채웁니다. 굉장히 많이 사셨네요. 뭘 아이스크림을? 네. 근데 오늘 좀 적게 산 건데. 오늘 이제 냉장고를 딱 보고 여유 공간 정도 되는 거 보는 거 이제 양을 사거든요. 근데 오늘은 생각보다 빈칸이 별로 없어갖고 거기에 맞춰 산다고 얼마 못 샀어요. 이쯤 되니 도대체 얼마나 먹을까 싶어집니다. 그래서 저녁 일과를 함께 해보기로 했죠. 오늘 저녁은 라면이군요. 라면 진짜 좋아해요. 엄마들이 되게 아들 오랜만에 오면 막 되게 좋은 음식 해주고 싶고 그러잖아요. 저는 라면 먹어요. 진짜로. 약간 모자라게 먹는 것보다는 약간 그래도 먹다 남기면 뿌듯하잖아요. 영재 씨의 못 말리는 라면 사랑. 대단하죠? 한꺼번에 3개나 넣어 끓였는데요. 한순간에 뚝딱 깨끗이 비웁니다. 그로부터 10여 분 후 다시 냉장고로 향하는 영재 씨. 좀 전에 사왔던 초콜릿 아이스크림을 꺼내 듭니다. 그리고 잠시 후 또다시 하나를 꺼내 먹죠. 이렇게 초콜릿 아이스크림을 하루 2~3통씩 먹는다는 영재 씨입니다. 먹다 보니까 계속 먹게 되더라고요. 보통 이제 큰 아이스크림, 이렇게 떠먹는 아이스크림으로 한 3명이서 먹으면 2~3개? 인당 거의 하나씩? 정신노동을 한다거나 이러시는 분들은 보통 2,500, 많이 2,800 정도를 드시는데 이분은 거의 6,000에 가깝게 지금 6,000칼로리 정도를 하루에 섭취를 하고 계셔서 매 끼니별로 하루 필요량을 끼니에 다 채우시고 계신 정도예요. 주문하시겠어요? 네, 여기 버거 세트로 하나 주세요. 초콜릿을 좋아하는 영재 씨에 이어 단 하루도 햄버거 없이 못 산다는 보라 씨를 만났습니다. 하루에 한 3번 먹는 것 같아요. 아침, 점심, 저녁. 하루 3끼를 모두 햄버거로 때운다는 보라 씨입니다. 놀라운 건 한 번에 그녀가 먹는 양입니다. 한 4개? 3~4개? 한 번에? 네. 밖에서 뭐 학교 끝나고 이렇게 사 먹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뭐
편의점 가서 라면을 먹는다든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약간 버릇 아닌 버릇? 그게 돼버린 것 같아요. 무려 서너 개씩을 먹고도 도통 양이 차질 않는답니다. 그래서 다른 무언가를 계속 먹는다는군요. 솔직히 안 차요. 솔직히 안 차고 그래서 이제 항상 콜라라든지 좀 포만감 있는 것들 있잖아요. 항상 차에 뭐 젤리, 초콜릿. 기본적인 체력, 면역력 등이 좀 많이 약해질 수 있고요. 그리고 지방량이 일반적인 그 체중보다는 많지는 않지만 쉽게 말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른 비만 이런 체형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햄버거를 끊어보려고 나름 시도도 했었죠. 하지만 번번이 끊을 수 없었답니다. 하루에 3번 먹는데 뭐 한 번으로 먹었다 이럴 때는 이제 약간 식은땀이 난다든지 아니면 약간 울렁증이 난다든지 그래가지고 계속 찾게 되더라고요. 보라 씨는 햄버거에 중독된 것 같았습니다. 늦은 밤이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온 현섭 씨입니다. 웬일인지 다급해 보이는데요. 급한 건 아니고 배가 너무 고파서 피자 주문부터 하려고요. 감사합니다. 조심히 가세요. 네. 잠시 후 콜라부터 따라 마시는 현섭 씨. 그의 습관이랍니다. 현섭 씨는 스스로 콜라에 중독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게 밥만 먹으면 이렇게 콜라를 꼭 마셔야 할 것 같고 자기 전에 안 마시면 막 정말 생각날 정도로 심각하게 안 먹게 되면 약간 좀 날카로워지고 좀 신경이 예민해지는 그런 게 제가 너무 느껴져서 콜라를 꼭 마셔야지만 그날의 일과가 끝난 것 같고 스트레스가 또 풀리는 것 같고 안 그러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런 현섭 씨를 보면 부모님들은 언제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어르신들이나 특히 어머니께서는 왜 또 여기서까지 콜라를 마시니? 근데 이제 저는 뭐 이렇게 또 하죠. 오랜만에 먹는 거예요. 라고 약간 뻥을 치죠. 사실은 어제도 먹었는데 오랜만에 먹는 거여서 사실은 몰래 마시거든요, 제가. 네, 몰래 먹고 뭐 예를 들면 부모님 주무실 때 먹고 치우고. 어디서 많이 들어본 듯한 이야기입니다. 알코올에 중독된 사람들의 모습과 참 많이 닮았죠. 스스로도 알고 있다는군요. 아예 끊을 자신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네. 그렇다면 일명 대식가로 통한다는 영재 씨. 평소 그가 많이 먹는 이유 역시 혹시 보라 씨와 현섭 씨처럼 음식에 중독되어 있는 건 아닐까요? 음식을 보았을 때 영재 씨의 뇌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MRI 검사를 진행해 보기로 했습니다. MRI실에 들어가게 되면 화면을 통해서 시야 전체를 특정 사진을 보여주면 거기에 반응하는 뇌 부위들, 혈류량이 확 늘었다가 다시 줄어드는 그런 현상을 관찰할 수가 있고 그 사람이 어떤 자극에 대해서 특정 뇌중추가 반응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검사로 음식 중독 여부를 알 수 있다는군요. 약 오르는데요. 맛있는 사진 보여주고 뭐 실제 음식을 뭐 주지는 않는 거잖아요. 그냥 초콜릿 묻혀져 있는 것만 보면 막 뇌가 반짝반짝 거릴 것 같고 막. 검사를 앞두고 영재 씨 다소 긴장한 모습입니다. 커다란 덩치 탓에 맞는 환자복도 없답니다. 어쩔 수 없이 평상복을 입고 검사를 받기로 했습니다. 영재 씨의 얼굴 위로 먼저 거울이 설치됩니다. 이 거울을 통해 영재 씨는 모니터를 보게 되죠. 모니터에는 음식 사진과 일반 사물의 사진이 번갈아 보여집니다. 만약 일반 사물 사진에 비해 음식 사진을 볼 때 영재 씨의 뇌 혈류량이 증가한다면
영재 씨는 음식에 중독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군요. 세상에 보이시나요? 육안으로 보기에도 확연히 차이가 날 만큼 중독과 쾌락을 담당한다는 두 부위가 반짝거리는데요. 박영재 씨는 음식 중독이었던 것이죠. 이 뇌 부위에는 쾌락을 분석하고 해석하는 부위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유명한 게 뉴클리어 어큐먼스라는 부위고 아미그달라라는 부위입니다. 이 부위가 활성화되면은 중독된 뇌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MRI에서는 이 부위가 밝게 빛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맛있는 쾌락적인 음식을 봤을 때가 사물을 봤을 때에 비해서 훨씬 더 혈류량이 일시적으로 늘어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눈앞에 쾌락적인 맛있는 음식이 나타나자 뇌에 이런 쾌락 부위와 감정, 기억 부위들이 혈류량이 왕창 늘어나는 걸 보였습니다. 아마 피험자는 평소에 굉장히 쾌락적인 맛에 대하여 탐닉하고 중독된 생활을 지속적으로 해왔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영재 씨뿐만 아니라 보라 씨, 현섭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식 중독이죠. 처음엔 적은 양으로 시작했지만 점점 먹는 양이 늘었고 지금은 끊을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단순 과식도 과식이지만 그 음식을 드시는 음식의 질, 그런 이제 음식의 여러 가지 성질, 그런 것들이 일상적인 건강한 식단이 아니기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단은 모든 분들이 음식 중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These are dangerous practices that people have to stop. They think moderate consumption, just French fries and soda or a burger or a pizza once a week isn't that bad. I eat healthy the other days. But the studies show something different.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음식 중독. 그렇다면 현대인들은 얼마나 음식에 중독되어 있을까요? 뉴캐슬 대학의 연구에 의하면 전 세계 인구 중에서 19.9% 정도가 음식 중독에 빠져 있다고 합니다. 초기에는 탐닉으로 나타나요. 맛있어 하고 좋아하다가 그 다음엔 이걸 다 먹어야 돼. 반드시 먹어야 돼. 나 성질나면 얘가 나를 풀어줘 하고 그 다음에는 폭식으로 가게 되는 상황까지 갑니다. 문제는 본인이 그걸 인지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죠. 우리는 대학생 103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했습니다. 음식 중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예일 음식 중독 문진표는 미국 예일대학교 식품학과 정책연구소에서 개발했습니다. 해당 문진표에는 평소의 식습관, 음식이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음식과 감정의 상관성 등을 묻는 질문들로 구성됩니다. 일반 인구를 대상으로 했을 경우에 음식 중독을 의심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나오는 경우가 보통 적게는 5%에서 많게는 10% 정도거든요. 결과는 예상 밖이었습니다. 총 103명의 참여자 중 음식 중독으로 의심되는 사람은 모두 26명. 참여자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높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참여자들이 중독 음식으로 많이 꼽은 것은 대부분 가공식품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국 미시건 대학교에서 수행했던 연구 결과와도 일치했죠. 518명의 실험 참가자를 대상으로 예일 음식 중독 문진표를 통해 조사한 결과 중독성이 없는 음식들은 과일과 채소 등 모두 자연에서 온 식재료인 반면 중독성이 높은 음식들은 피자, 초콜릿칩, 쿠키, 아이스크림 등 가공식품들이었습니다. 저는 채식을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채식으로 뭔가 제 배를 채우거나 과일로 채우는 게 너무 싫어서 그때는 차라리 끼니를 거르는 편이에요. 오히려 좀 참았다가 더 맛있는 거 먹어야지, 고기 먹어야지 이런 생각으로 좀 하는 편이에요. 뭔가 그냥 채소나 야채 먹으면은 배는 부른데 뭔가 뇌가 만족스럽지 않은 덜 자극이 덜 됐어. 더 자극적인 걸 내가 먹어야 돼.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때 이제 치킨 딱 시켜서 딱 입에 넣는 순간 갑자기 이렇게 막 온몸으로 행복감. 맛있어. 이거지. 이걸 먹어야 식사지. 약간 이런 게 오는 거예요. 위는 만족감을 느끼는데 뇌에서는 야, 콜라 마셔.
야 왜 기름진 거 안 들어? 이런 느낌이 확 오더라고요.